해운대구가 구 승격 40주년을 맞아 옛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수영 비행장과 40년 전의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 등 과거의 모습과 함께 지난 40년 동안의 해운대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31일 부산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8월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1.5도가량 높겠고 9월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팀은 침수 당시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은 경위와 함께 배수펌프 작동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음주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냈는가 하면 집중호우 이후 도로 곳곳에서 싱크홀과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했던 사건, 사고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3명이 목숨을 잃은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는 부산시청에 감사장을 차리고 부산시와 동구청, 부산소방재난본부, 중부소방서 등을 상대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팀은 당시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은 경위와 함께 배수펌프 작동 여부, 관계기관 대응 등 재난 대응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장마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청은 31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고 8월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1.5도가량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에도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다가 중순부터는 중국 내륙의 건조한 공기가 밀려와 역시 평년보다 1도가량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합친 폭염 일소는 7일 정도였던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장마가 끝난 뒤에도 저기압이나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국지성 소나기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올여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피해 그늘막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인공 물안개는 연신 물을 뿜으며 더위를 식혀줍니다. 31일 경남과 경북, 강원, 전남 지역에는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자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조금 많이 깝깝할 것 같아요. 특히나 마스크 때문에. 매년 이맘때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 질환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는 땡볕 아래서 밭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1,841명으로 이 중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열 질환은 가벼운 두통 증상을 보이다 심할 경우 오한과 구토, 호흡 곤란까지 이어집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증상 시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만약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겉옷을 벗겨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그늘로 모신다든지 선풍기를 켠다든지 부채를 쓴다든지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옷이 또 갑갑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느슨하게 해줘서 조금 심한 경우는 찢더라도 옷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스크를 쓴 채 견뎌야 하는 여름더위. 온열 질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970년 부산 경제를 이끌었던 금사공단은 침체기를 겪으면서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졌는데요. 최근엔 회동초에 이어 서곡초까지 금사초등학교로 통합이 결정되는 등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사회동동에 활력을 넣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곳곳에 변화가 눈에 띕니다. 기획보도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골목길의 바닥에는 화사한 디자인을 입혔고 벽에는 벽화 타일로 장식해 동네의 밝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1년 전 좁고 오래된 골목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금사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노년과 청년을 이어줄 길이자 생동감 넘치는 이 길 가운데는 60+ 금사랑방이 조성 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다방, 미용실 자리였던 이곳은 중장년층들이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의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또 금사 푸드앤파크를 조성해 음식 창업을 위한 특화 공간을 만들고 이 일대인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지어서 노년과 청년이 어우러지게 할 전망입니다. 낙후된 도시 속 랜드마크가 될 금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도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모차가 없습니다. 그 젊은 층이 사는 동네가 지금 아니고 여기 건물이 지어졌을 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이 지역이 활기찬 지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동 고가교 아래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던 공간은 CCTV 설치와 함께 주민들의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사 회동동은 뉴딜 사업과 함께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사각지대마다 CCTV가 설치됐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 은빛 어린이 공원도 만들어졌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와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며 낡은 도시의 이미지를 하나씩 지우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그런 지역으로 또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안심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조성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조성이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안전하고. 금사공단의 쇠퇴와 함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금사 회동동의 변화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 금사 회동동에선 이 다양한 모습의 도시 재생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노후화되고 활력을 잃은 공간에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 주민들의 바람을 도시 재생 사업에 잘 녹여내 완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구에 비행장이 있었고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말고도 수영해수욕장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구승격 40주년을 맞아 해운대구가 옛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대 해운대 수욕장 송림공원의 모습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동백섬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도로가 매립됐고 마린시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우동항 뒤편에는 수영 해수욕장이, 1940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수영 비행장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군사 비행장으로 썼고 그 이제 미군이 받아서 다시 미군 군사 비행장으로 쓰다가 부산에 마땅한 공항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국제공항으로 쓴 거예요. 지금 수비 삼거리라는 얘기는 수영 비행장 삼거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수영 비행장은 센텀시티로 변신했습니다. 라틴어로 숫자 100을 뜻하는 센텀을 붙여 100% 완벽한 첨단 미래 도시를 뜻합니다. 미군의 골프장이 있었던 달맞이 언덕, 매립되기 전 마린시티의 모습까지 해운대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1980년 4월 1일부로 부산 직할시 해운대구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해운대의 변천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는 지금도 반여반송 재송동의 제2센텀과 장산 구립공원 추진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40년은 물리적 공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미래 40년은 물리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정신을 통한 해운대의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동래구 해운대 출장소에서 40년 전 구로 승격되며 부산의 중심 도시가 된 해운대구. 상점벽해를 이뤘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40년 뒤에 이곳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서 해운대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많은 비가 내린 부산에는 피해가 주르르였습니다. 무너진 흙더미가 주택을 덮치고 도로가 꺼지면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화물차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서가 팍 덮쳤지. 뭐 말가물 나오다가 각중에 뭐 그래 되나 이게는 뭐 어떻게 할 여가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밖에 지어놨는 작년에 지은 게 흔적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면 여태까지 40년 살아도 이런 건 없었어요.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어제 워낙 집중호우가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 쿵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진 났나 안 그래 번개가 워낙 번개가 크게 치고 하니까 그러다 막 가만히 있으니까 뭐 나중에 사람들이 우성우성하니까 이 옹벽이 그냥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옹벽이 확 내려 앉아가지고. (31일) 낮 12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낙동대교 사상방향 중간 지점에서 1톤 화물차와 트레일러가 부딪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화물차가 운행 중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1시 30분쯤 광안대교 용호램프 인근 1차로에서 파지를 싣고 가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고 엔진 부분이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입은 집이 적지 않은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비 피해를 입은 집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주레이동 셋들마을, 집안 가득 흙탕물 범벅입니다. 장마 기간 이곳에 많은 양의 비가 퍼부으면서 휩쓸고 간 겁니다. 아니 문 차고 나왔지요. 물이 방 안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금방 차오려고.
임시 방편으로 담벼락에 방수포를 깔았지만 계속되는 폭우에 속수무책입니다. 이 토사하고 흡슬린 물하고 같이 전부 집으로, 저 집이 새 집이거든, 새 집. 수해진 피해본 집이. 그걸로 다 빨리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집은 모두 5채. 집안은 성한 곳을 찾기가 더 힘든 상황.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이웃의 아픔에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물에 젖은 가재 도구를 하나둘 끄집어내고 진흙탕이 돼버린 바닥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오전 내내 구슬땀을 흘린 자원봉사자 덕분에 흙탕물로 뒤덮인 곳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젖은 가재 도구에 봉사자들의 얼굴은 이미 땀범벅. 이날 버려진 쓰레기 양만 10톤이 넘습니다. 한켠에서는 적십자 봉사회의 이동 빨래방이 차려져 흙탕물에 젖은 빨래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허탈하고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어차피 뭐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다 같이 일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에 집이 침수되면서 그야말로 삶의 터전을 잃어 망연자실했는데 그래도 이들의 도움에 주민들은 조금의 위로를 받습니다.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후 좀 미비한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복구에 나서고 있는 주레동 셋들마을. 하지만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커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사전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부산항의 비대면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참가하는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교육을 겸해 진행됐으며 60여 개 업체가 온라인으로 참가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30도의 분포로 매우 덥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어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새벽에 비가 시작되겠고 낮에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남해 동부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당분간 구름 많이 끼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지역에 따라 28도에서 32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